네, 안녕하세요. 최현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그 농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입찰 진행 중이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감정가 대비해서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지 이 관점에서 현재 감정가의 26%까지 떨어진 농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정도까지 떨어진 농지는 무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만 가능하다면 26%에 해당하는 최저가로 우리가 이런 농지를 보유할 수 있고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계속 반복을 하지만 새롭게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을 평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연금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농지연금을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면 빠르면 2년 후 또는 그 농업인 경력이 아무것도 없으시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5년의 동안 용농 경력을 쌓으시면은 5년 후부터는 연금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늦으신 분들은 또 그것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담보 가치로 압축해서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굉장히 큰 수령액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농지연금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은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농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우상향하는 가치가 우상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농지나 토지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팔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농지연금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출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이 합쳐졌을 때 굉장히 장점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토지 경매로 굉장히 농지를 싸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값 이하의 농지를 매입을 하는데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농지를 매입할 때는 20% 후반에서 40% 이하의 가격으로 농지를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고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또는 거의 무자본으로도 가능한 농지연금 준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를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면 안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라든가 경작 협의를 하는 노하우 이런 부분들 당연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토지 경매 시장에 나오는 토지들 중에서 유찰이 많이 된 농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해결해 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회원님들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공부하고 농지를 분석을 하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이틀 동안 농지연금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12월 16일부터 17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진행이 되는데 1일차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2일차는 실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차 때는 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글자가 좀 깨지긴 했는데 농지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토지 공부,
그다음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 그다음에 경작 협의를 하는 노하우, 그다음에 농지 이양 은퇴직불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농업인 자체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노하우나 경험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100%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일차 실전은 실제로 물건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해 드리고 사실은 이 방법대로만 분석을 하시면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사례를 5가지 이상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고 농지연금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농지는 또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떻게 낙찰을 받았고 이 농지로 예상이 되는 농지연금의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함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현재 경매시장에서 나와 있는 농지를 실제로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농지연금용 농지를 한번 쭉 찾아봐서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좀 제가 좀 더 케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오는 농지는 지금 경남 고성군에 있는 농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역마다 싸게 나온 농지들이 있을 텐데 이 농지가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 농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왜 농지연금용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려서 그게 이제 공부가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시는 곳 또는 그 인접 지역 또는 관심이 가는 지역의 농지를 토지경매 사이트 통해서 쭉 찾아보시면 좀 더 농지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물건은 2억 4천 정도의 감정가인데 지금 26%까지 떨어져서 6,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를 낙찰을 받게 되면은 대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80%를 대출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20%의 자기 자본이 초기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6천만 원 좀 넘게 우리가 그 입찰을 만약에 한다면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가 있다면 이 농지를 보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대출 이자는 들어가겠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본 없이도 이 농지는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 6일에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데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건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통해서 권리 문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히는 등기부 등본을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토지 경매 사이트에서 제시해주는 등기부 현황 자료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이후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이 근저당권 2020년도 4월 16일에 설정된 근저당권 이후의 권리들이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은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건 분석을 해보면 지금 1940제곱미터의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답인 거고 소유 구분에서 공유 인수가 0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 물건도 아닌 거고요. 도로 전면 여부를 보니까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감정가의 26%까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에서는 토지 이음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디스코에서 제시하는 어떤 정보를 보게 되면은
농사를 짓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자연 취락지구에 접해 있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농사를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권리들인 거죠. 이 농지의 장점은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2000년도 초반에 지금 1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20년 동안 3배 정도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농지는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농지입니다. 여기 400번 이 농지와 그 위에 있는 322-1번지 이 농지인데 이 농지를 가로지르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우리가 그 디스코에서 확인해 보면 도로이고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도로가 접해 있죠. 현황 도로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목인 도로인 국유지가 인접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맹지를 탈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목상 맹지를 탈출하는 못하더라도 진입로를 이 도로를 활용을 해서 확보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409번지 이 농지의 그 위쪽에 있는 이 도로의 폭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네이버 지도에서 지속도를 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인접해 있는 이 도로의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총 거리는 2.3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자동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는 지금 도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진입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를 통해서 이 농지의 진입이 가장 중요한데 이 가로지르는 이 폭 2.3m의 이 국유지 도로를 잘 활용을 해서 그 진입로만 만들 수 있다면 이 농지 역시 농지연금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바로 이 지금은 현황도로가 없어서 지목이 맹지이지만 이 국유지 도로를 도로화해서 평탄화 작업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게 작업을 해 놓는다면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농지는 충분히 농지로서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되어 있다면 이 농지는 맹지 탈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국유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충분히 포크레인을 통해서 평탄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도로화를만 만들어 놓으면 이 농지는 가치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긴 좀 어려운 농지일 수도 있는데 이런 농지를 우리가 잘 고르고 26%까지 떨어진 원인을 잘 찾고 그 해결책이 있는 농지를 우리가 찾아야만 아주 싸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거의 없어도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할 수 있고 자기 자본이 없어도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 그런 농지이기 때문에 이런 농지가 바로 기회가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